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이번부팀 이가람 팀장. 지재미 마케터입니다. 또 우리가 좀 저번 주에 이어서 또 네. 이렇게 방송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 자주 뵙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오랜만에 좀 자주 이렇게 얼굴을 비추게 되어서 좀 많이 반갑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 오늘 금요일이죠. 드디어 월급날도 지났고 금요일이고 또 이제 연휴가 있잖아요, 월 초에.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즐거운 금요일이 될 수 있는 날이다. 그리고 10시 오전이다 보니까 좀 라이브 참여 인원이 적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부분 아니면 질문 있으신 부분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수줍어서 만약에 질문을 못했다라고 하면 여기 아래에 있는 저희 지제맨 마케터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일 좀 빠르게 응대해 줄 수 있다 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퍼포먼스를 내는 검색 광고 세팅법인데요. 이제 사실 검색 광고 이제 네이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네이버 검색 광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네이버라는 매체가 아마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가장 큰 검색 포털이고, 그만큼 이제 이용자 수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의 검색 광고 시스템 자체가 좀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메타나 구글이나 다 전부 다 이제 이용하시는 부분이 많지만, 특히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도 검색 광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운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근데 둘 다 이제 해외 매체이다 보니까 그 단어들을 이제 번역해오는 과정에서 조금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관적이지 않은 이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단어들 자체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이제 한 번에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매체가 이제 구글이나 메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워낙에 또 많이 다루고 평소에도 이제 네이버 어플로 뭐 쇼핑하고 그만큼 가깝게 있고 또 우리의 언어로 이제 친숙하게 할 수 있는 매체이다 보니까 좀 소액 광고주 분들부터 이제 크게 사용하시는 분들까지 좀 다양한 이제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퍼포먼스도 좀 약간 천차만별이거든요. 정말 뭐 그냥 돈을 때려 박으면,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쓰면은 당연히 퍼포먼스가 나오는 매체는 아니에요. 그만큼 조금 단순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사소한 디테일을 챙겨야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매체가 검색 광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기본적인 거지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한 부분도 많이 있어서 좀 세부적으로 좀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지 않으면 좀 성과가 좀 안 난다라는 어떤 문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매체였던 것 같아요. 항상 광고주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을 많이 챙겨야 되는 매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네이버는 좀,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이랑 메타는 뭔가 좀 처음에 만졌을 때 친숙하지 좀 않은 느낌이었는데, 네이버는 정말 좀 친절하게 인터페이스가 잘 잡혀있는 느낌이어서 사실 초반에 이런 퍼포먼스 마케팅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어떤 광고주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국내 시장을 타겟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사실 네이버를 좀 먼저 한번 살짝 만져보시는 걸 저는 좀 추천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마케팅에 대한 이제 좀 초반에 어떤 지식을 좀 넓혀가는 데는 가장 좋은 매체가 아닐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신규 광고주, 그러니까 저희랑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광고주 분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나 아니면 좀 필요한 사항들이 다른 데서는 이제 성과가 나는 것 같은데 왜 네이버에서는 성과가 안 날까요?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저도 실제로 그런 광고주들의 그러니까 그 광고 계정을 받아서 확인을 했을 때, 이런 부분만 조금만 고쳐도 좀 성과가 오를 것 같은데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타대 행사든 아니면 직접 운영이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디테일을 좀 챙겨서 우리 한번 퍼포먼스를 내보자 하는 주제를 오늘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로는 계정 단위에서 저희가 이제 수정을 하거나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통 많은 경우에
같은 키워드라고 하더라도 PC랑 모바일의 검색량이 좀 많이 달라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모바일에서의 검색량이 훨씬 많긴 하거든요. 특히 커머스의 경우에는 오며 가면서 이제 지하철이든 아니면 뭐 버스를 타든 이런 데서 핸드폰으로 그냥 쇼핑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직장 내에서도 점심시간에 뭐 핸드폰으로 뭐 본다거나 검색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좀 모바일의 검색량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실제로 특히 뭐 뷰티나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팅을 했을 때 PC랑 모바일의 디바이스를 전혀 나눠놓지 않거나 아니면 디바이스별로 이제 입찰 가중치를 설정해놓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예산이 적어서 이거 나누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PC랑 모바일의 그 디바이스를 나누거나 아니면 입찰 가중치를 설정하지 않으면 모바일은 그만큼 이용자 수도 많고 검색량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입찰 단가가 조금 더 높아요. 근데 PC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모바일 대비해서 검색량도 적고 이용하는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당연히 입찰가가 상대적으로 낮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광고 500원이에요. 모바일에서는 500원이면 1위에 노출을 시킬 수 있는데 PC에서는 100원이면 1위에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건데 똑같이 500원에 올려놔서 모바일에는 1위지만 그럼 PC에서는 그 나머지 400원이 조금 과도하게 지출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거를 좀 나눠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눠서 운영을 했을 때 좀 더 성과가 많이 오르는 경우도 많이 보았고 정말로 내가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렇게 아예 캠페인 자체를 나누거나 그룹 자체를 나누는 데는 조금 약간 부담스럽다 하시는 경우에는 차라리 입찰 가중치를 설정을 해서 100원에 올려서 이제 모바일로 검색했을 때는 더 높은 순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입찰 가중치를 뭐 200%, 300%로 올려서 설정을 해놓으시면 그렇게 순위를 유지하시면 더 좋은 성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보통은 처음에 세팅할 때 이 디바이스 분리를 안 하시고 좀 같이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저는 또 이게 디바이스마다 그러니까 검색을 기본적으로 이게 키워드를 기반으로 광고를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 키워드를 어떤 걸로 검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먼저 노출되는 게 파워링크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쇼핑 검색이 먼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도 그 키워드에 따라서 조금 좀 최적화가 된 디바이스가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커머스에 최적화된 거는 좀 모바일 쪽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키워드가 뭔지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키워드들이 구성된 그룹은 특히 모바일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집중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초반에는 좀 이걸 분리를 안 하시고 그냥 막연하게 다 하다 보니까 굳이 PC에서 그렇게까지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나가버리는 상황이 생겨서 그래서 좀 빨리 소진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좀 들렸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별이나 이제 시간대별 그리고 연령대별 노출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좀 다 열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정도 이제 운영을 하시게 되면은 이 오픈되어 있는 이제 성별, 시간대, 연령대 이럴 때 어떨 때 사람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어떤 사람들이 좀 많이 구매를 하고를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아예 그 계정 단위에서 아예 제외를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각 시간대별로 이때는 좀 2차 가중치를 낮춰서 좀 낮은 순위로 노출 그리고 어느 때는 좀 높은 순위로 노출로 이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연령대별도 이제 세세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앞에 이제 뒤에서 좀 노출 지면 이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많이 노출이 되었지만 실제로 유입이 안 됐거나 아니면은 클릭 수도 됐지만 뭐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고 물론 팔리긴 팔렸는데 그 비용 대비해서 이제 수익률이 너무 낮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성별이 될 수도 있고 시간대도 될 수 있고 연령대도 될 수 있고 노출 지면이 될 수도 있죠. 네이버도 사실 네이버 뭐 통합 검색도 있고 뭐 쇼핑 검색 쇼핑 그 페이지도 있고 아예 그 요즘 또 뭐였지? 쇼핑
플러스요? 네, 쇼핑 그 플러스 페이지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지면에 노출이 되는데 이 지면별로도 사실 필터링을 걸 수도 있고 특정 지면에서도 조금 입찰가가 낮은 경우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서 필터링을 적절하게 이제 해두어야 어느 정도 좀 구매율을 높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예 클릭률을 높이면서 좀 저희 그 갑자기 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들어와서 너무 네. 아침부터 저희 너무 아침이라서 너무 갑자기 생각이 안 아침이라서, 나는데 네. 그리고 어제 또 제가 술을 좀 마셨기 때문에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일찍이었다고,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광고 품질 지수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좀 사소한 부분들을 좀 적절하게 설정을 하고 이제 필터링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노출 지면 필터링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네이버에 광고를 하니까 당연히 네이버에만 노출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제 네이버에서도 다양한 노출 지면이 있고 네이버도 이제 제휴 매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뭐 커뮤니티 사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실 텐데 뭐 DC 인사이드나 아니면 뭐 뽐뿌나 아니면 다른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에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거기에도 이제 파워링크가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이 굳이 그런 좀 커뮤니티 사이트에 뜨게 되면 그게 과연 성과가 좋을까요? 왜냐하면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하기 위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시면 뭔가 재밌는 글을 찾는다거나 그냥 습관처럼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냥 카테고리를 눌러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뭔가 검색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검색을 해서 뭔가 사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 중에서도 좀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이트도 있고 좀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이트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런 데에 노출을 시키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좀 이 제품의 이미지, 우리 브랜드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내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그렇기 때문에 노출 지면 필터링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성과를 단순하게 높이기 위해서도 있지만 브랜드 이미지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도 조금 필수적으로 특정 매체들은 이제 막아놓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도 이제 네이버 외에 다른 지면들 모두 열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성과가 나는 매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다음에 노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줌에 노출을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제품이나 아니면 서비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남겨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성과가 나오는 매체니까.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뭐 다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는 좀 주의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정 단위에서는 사실 이 정도를 볼 수가 있고요. 정말 사소하게는 뭐 URL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신다거나 아니면 확장 소재를 어떻게 하신다거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좀 시스템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챙기시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고서 사실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 데이터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뽑아서 사실 보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다음 같은 경우도 보통 연령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연령대에 따라서 좀 선호하는 매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다음 같은 걸로 좀 검색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서비스, 뭐 DB 업종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쇼핑 같은 것도 가끔 일어나긴 하는데 사실 이게 전환이 좀 일어났다, 구매 전환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꼭 가져가야 되느냐 이건 또 아닌데 이걸 파악하려면 결국에는 저희가 보고서를 좀 뽑아봐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이게 물론 대시보드 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여기서 판매가 됐다. 어떤 키워드에서 판매가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조금 확인을 해서 정말 정밀하게 세밀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보고서, 다차원 보고서를 활용하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보고서 단위에서는 정말 노출 기본 지표 그러니까 노출, 클릭, 뭐 구매, 비용 등을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오는 기본 지표들을 모두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뭐 일별로, 월별, 주별 단위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키워드 검색어 이외에도 뭐 성별, 연령 뭐 등등 전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캠페인 단위
이렇게 단위별로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실 수 있는 게 키워드랑 검색어의 차이예요. 가끔 내가 세팅을 제대로 해놨어. 근데 예를 들어서 AM/PM 키보드라는 키워드를 이제 등록을 해놨어요. 근데 AM/PM 키보드라고 검색을 했을 때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AM/PM 키보드가 아니라 그냥 AM/PM만 쳐도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 키워드를 등록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나는 이 키워드로 노출이 되게 원하질 않아. 이럴 경우에는 사실 키워드가 지표가 아니라 이제 검색어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확장 검색으로 이게 노출이 되었을 확률도 조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어가 조금 더 큰 범위고 그 안에 이제 키워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검색어는 내가 등록해놓지 않았을 때 나오는 것들, 확장 검색어로 잡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쇼핑 검색에서 노출이 되는 것들이 모두 나옵니다. 그리고 키워드라는 건 정말로 내가 등록해놓은 키워드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쇼핑 검색 광고도 운영을 하고 있고 파워링크도 이제 확장 검색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 할 경우에는 키워드가 아니라 검색어로 이제 보고서를 뽑아서 보시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리고 검색어에서도 뭔가 정말 진짜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검색어로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뭐 진짜 정말로 연관이 없는, 난 키보드를 판매하고 있는데 스피커로 걸린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쇼핑 검색도 제외 검색어로 넣을 수가 있지만 이제 파워링크도 사실 제외 키워드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외 키워드 등록을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이런 검색어 데이터를 보시는 게 중요한 게 확장 검색어로 잘 나오는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이 키워드가 계속해서 이걸로 나는 걸리고 쉽게 만들고 싶다면 이거를 아예 키워드로 빼서 등록을 하고 쇼핑 검색에서도 이거를 연관 키워드로 이제 등록을 해서 걸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뭐 성별, 연령, 시간대별, 뭐 노출 지면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저희 보고서, 다차원 보고서에서 좀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지표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특정 노출 지면의 노출 클릭 구매 비용, 구매 전환가, 로아스를 전부 다 확인을 하신 뒤에 여기는 로아스가 너무 높은데 구매가 조금 한 건밖에 없어. 그럼 이건 약간 뻥튀기가 되는 데이터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꾸준하게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유지를 해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계정 단위에서 수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보고서만 본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보고서는 데이터 지표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조합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이제 계정 단위에서 액션을 취하느냐가 전반적인 이제 퍼포먼스를 내는 검색 광고 세팅의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계정 단위에서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나와?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보고서 이렇게 봤으니까 그럼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보고서를 보고 인사이트를 뽑고 그거에 의거해서 이제 계정 단위에서 액션을 취한다. 그리고 이렇게 좀 사이클, 이렇게 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SA랑 메타 쪽으로 좀 전문으로 하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재민 씨도 그러니까 재민 대리님께서도 이제 좀 SA 위주로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삭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운영을 하시면서 나 이거 들어도 잘 모르겠고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이제 저희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이제 언제든 좀 주말 제외하고 쉬는 날 제외하고는 언제든 이제 바로바로 응대를 해드리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이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서 저희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를 하고 저희도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혹시 재민 대리님께서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일단은 오늘은 이제 퍼포먼스를 내는 검색 광고 세팅법. 이제 저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포털 사이트죠. 네이버에서의 이제 광고 세팅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간단하게 돼 있고 되게 인터페이스가 잘 돼 있는 매체긴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을 좀 많이 챙겨야 되는 매체다. 그래서 그것들을 신경을 써야 좀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계정 단위에서 보통 대시보드라고 하죠. 그 대시보드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디바이스를 딱 봤을 때 보통 이제 이 검색 광고가 노출되는 디바이스가 저희가 이제 두 종류가 있겠죠. PC가 있고 모바일이 있는데 이게 분리가 안 돼 있는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되면 입찰가가 그 광고비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분리를 해서 먼저 진행을 해야 되고 각각에 대해서 만약에 이건 모바일 쪽에 조금 더 특화된 키워드로 노출을 하고 싶다던가 거기서의 좀 성과가 더 잘 나올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입찰 가중치를 설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그룹 자체를 분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세팅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어떤 업종이나 어떤 그 키워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성별 그리고 시간대별 또 연령대별로 이제 성과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로 타겟하는 연령대가 어느 층인지 그리고 주로 뭐 성별이 어느 층인지 어떤 시간대에 노출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정을 구분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해두면 조금 더 명확한 타겟팅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노출 지면 같은 경우도 네이버만 해도 사실 정말 지면 그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또 뭐 어떤 지면을 위주로 노출을 할 것인가 뭐 다른 제휴된 매체 뭐 다음이라던가 커뮤니티 사이트 이런 데들에도 노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지만 저희 경험상으로는 사실 웬만하면 네이버 안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통합 검색 쪽으로 좀 집중해서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과를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성과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계정 단위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는 보고서 단위에서 보시는 게 조금 더 명확해요. 그래서 보고서 다차원 보고서를 뽑아서 그 어떤 지표별로 뭐 노출수 가장 기본 지표로서 노출수, 클릭수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제 판단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설정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세부적으로 기간별로 뭐 일별, 월별 이렇게 체크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키워드나 검색어 아까 키워드랑 검색어 이제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검색어 같은 경우는 확장 검색으로도 유입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색어가 조금 더 넓은 범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성별이나 연령대별로도 성과가 어땠는지를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차원 보고서를 뽑아서 그걸 기반으로 세팅을 다시 구성을 하고 이제 마케팅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이 다차원 보고서로만 뽑았을 때는 사실 명확하게 한눈에 보이기는 좀 어려워요. 이게 로우 데이터 형식으로 한꺼번에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보기 쉽게 좀 만들어서 보고서로 전달을 드리고 또 이걸 기반으로 앞으로 어떻게 좀 저희가 관리를 하겠다라고 좀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이제 이러한 데이터 분석이 있어서 좀 많이 특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운영하시는 광고가 성과가 어땠는지 이게 대시보드 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제로 구매가 안 난다던가 모더량이 좀 없다던가 이런 부분이 좀 있으시면 저희 쪽에서 이제 그런 성과 같은 것만이라도 파악이 가능하니까 한번 그렇게 그 분석을 한번 요청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관리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 다들 수줍으신 것 같아서 이제 이후에라도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필요하시다 라고 할 때는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광고 퍼포먼스 2본부 2팀 이가람 팀장 지재민들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